안녕하세요,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매번에 올린다고 하고서는 조금 게을러져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앞에 정의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게 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서 한 5개 정도로 추려봤고요. 그렇게 영상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가 어떤 건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임차인분들이나 입주민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일정 기간을 실제로 거주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나에게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우리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어요.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경우는 따로 주택특별법이나 공공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5년 임대, 10년 임대 되는 공공임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분양, 그러니까 분양 전환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좀 기니까 그 부분을 우선분양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적격세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부적격 세대라고 칭해서 이번 영상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편집자님 질문 주세요. 네, 오늘은 소송 시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해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해드릴게요. 실거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실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요. 내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의 살림을 가져다 놓고 출퇴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 기간 중에 집을 샀다가 팔았어요. 저는 적격일까요? 부적격일까요? 적격일 수도 있고 부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세대,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청약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약을 받고 나서 분양이 되지 않은 미분양 세대를 분양 받으신 분들 보통 선착순 세대라고 하지요.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거나 추첨식으로 분양을 받거나, 선착순 세대의 경우는 규정에 거주 기간 내내 무주택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분양 전환 당시에만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집을 사셨더라도 처분을 하시면 분양 전환 시점에만 무주택이시면 적격 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청약 세대 같은 경우에 요건이 엄격하니까 당연히 단 한 번이라도 집을 사셨다고 하면 부적격 세대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 이제 곧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알아보아야 할 점이 뭐예요? 중요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청약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남은 세대, 미분양 세대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선착순 세대라고 하면 추후에 우리 5년 뒤에 분양 전환을 받으실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실 때야 미분양 물건을 털어내야 하니, 모든 건설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고객님 유주택이셔도 상관없고요, 집이 몇 채가 있어도 상관없고 일단 계약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고객님은 선착순이시고요, 이런 거 안내는 하겠지만 5년이 지나서 내가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집이 있으시네요, 유주택이라 안 돼요. 그리고 저 선착순인데요 라고 설명을 해도 선착순은 저희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잡아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분양계약서 작성하시면서 내가 선착순 세대라는 부분을 확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부동문자로 새겨주지는 않으니까 따로 녹음을 하시거나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긴 적이 있는데 저 부적격인가요? 원칙적으로 부적격이죠. 주소를 옮겼다는 거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분양전환 심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초본을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초본에 보면 나의 전출 내역이 전부 다 나오지요. 단 하루라도 전출한 내역이 있으면
단 하루라도 실거주를 안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뭐 이 전출 내역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실제 거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실제로 거주했다, 단지 사정에 의해서 주소만 옮겼다라고 소명을 할 때에는 뭐 입주자 카드, 입주자 명부 아니면 주차 등록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뭐 집에서 렌탈 사용 내역 등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어지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소송을 할 때도 좀 필요한 자료들이라서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정도로만 소명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임대 아파트 보통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최소 10년, 최소 5년, 최대 10년은 내가 거주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인 즉슨 내가 5년 동안은 거주 장소로 옮길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매물이 나와도 내 앞으로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유학이나 이런 사정이 생겨서 여기에 5년 동안 실거주를 할 수 없고 무주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애초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낫죠. 왜냐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은 100세대라고 하면 한 70% 정도는 적격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부적격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 내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내가 5년 뒤에 이 집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우리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1군, 2군 건설사들도 임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름 들었을 때 그 아파트는 어느 건설사야?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잘 들어보지 못한 건설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건설사들은 우리가 입주해서 사는 5년 사이에 채무가 생기기도 하고 회사가 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정말 적격 세대이고 심지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집행 직전에 회사들이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5년 뒤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분양 전환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나중에 큰 불이의 타격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 5가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은데 이 정도로만 추려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이어지는 영상을 계속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 업로드 하도 알림이 가지 않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